우주 여행 네. 어렸을 때 막연히 상상만 했었는데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과 함께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의 그 우주 여행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네. 꿈이 아니라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구현하는 네네. 미국과 또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네. 다양한 선진국들이 네네.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페이스X사에서 네네. 민간인을 우주에 달나라에 보내겠다 하는 네, 계획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난 9월 15일이었죠. 이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의 창업자가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이 스페이스X의 빅 펠컨 로켓을 이용해 가지고 예. 달에 관광객을 보내겠다. 네. 그리고서 이틀 후에 그 관광객이 누군지 발표를 했는데 네. 이 40대 일본인이었죠. 예. 마에자 유사쿠라고 억만장자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패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인데 예. 뭐 자산이 한 10조 원쯤 된다라고 하나 봐요. 근데 엄청 세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뭐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그 뉴욕 경매장에서 그림 하나를 갖다가 1,000몇백억 주고 샀던 그런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혼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술인들을 뽑아가지고 예술인들과 같이 달에 가겠다. 예. 그래서 이 빅 펠컨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한 뭐 100m가 넘는 그리고 뭐 동시에 뭐 150톤 이상을 갖다 지구 바깥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로켓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대충 한 2023년경이 아닐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떠난다면 1972년 12월에 아폴로 17호가 지구를 떠난 이후에 지구 궤도를 넘어서서 그 떠난 우주선이 없었죠. 네. 지금 우주정거장까지가 한계고 예, 예. 거의 뭐 이제 50년 이상 그 지구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최초의 민간 우주인 일본의 마에자 유사쿠라는 40대의 젊은 갑부가 드디어 달에 갈 것 같습니다. 네. 착륙하는 건 아니고 달에 가서 달 주위를 한 5시간 정도 선회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가들과 같이 가가지고 예술가들한테 달을 보여주면서 어떤 영감을 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일본은 어려서부터 우주 만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 아톰도 얘기하셨잖아요.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네. 일반인들이 가는 천문대가 200군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별을 보고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부럽긴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동안은 사실 정부가 우주 산업을 주도해 네네. 왔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네네. 우주 산업에 네네. 뛰어들고 또 선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꽤 재미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그 러시아의 그 미소 냉전 시대에 우주가 이제 뭐 군사적인 목적에서 많이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최근 들어와서 이제 거의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죠. 뭐 앞으로 뭐 수십 년 내에 우주 산업의 규모가 수천 조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 그 이제 우주 여행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스페이스X의 민간 관광객 얘기했지만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세계 최고의 갑부 아마존의 그 CEO 제프 베조스 1년에 1조 원 이상을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 기업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든 이 우주선이 뉴 셰퍼드라는 건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년부터 관광객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이제 후년 정도면 이제 우주 관광인데 여기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상 100km를 넘어서면 우주라고 하거든요. 네. 달까지 갔다 오는 건 아니고 이 제프 베조스가 하는 그 블루 오리진에서는 100km 이상 올라갔다가 잠시 무중력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무중력 체험이요. 그래도 비용은 1인당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이상, 2억 5천만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또 이제 버진 그룹의 그 리차드 브랜슨이 만든 뭐 이제 버진 갤럭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슷하게 또 우주 여행 상품을 만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일본까지 지난 9월달에는 PD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일본 기업도 이 우주 여행 상품을 내놓겠다. 네. 근데 비용이 2억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특허까지 내놨는데 우주선을 만드는데 지상에서는 그냥 제트기처럼 날고 공기가 산소가 없는 위로 올라가서는 이게 로켓 엔진을 점화시키고 다시 내려올 때는 공기가 있는 까지 내려오면 다시 또 이 제트 엔진으로 내려와서 꽤 첨단 기술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예. 그래서 이제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을 갖다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를 이용해 가지고 네. 8명 정도의 관광객을 우주로 보내겠다 해 가지고 뭐 이제 네. 이미 투자를 받고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2020년대가 되면 사실 돈이 없어서 못 가지 우주를 갔다 오는 시대가 올릴 것 같은데 현재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
뭐 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그 지금 우주 선진국들에서는 여러 가지 우주 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네네.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우주 산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예, 소개해 여행 가는 주세요. 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쓰레기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주 쓰레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영국에 있는 그 서리대라는 곳에서 네네. 그 유럽 우주국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우주 쓰레기 수거하는 실험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쓰레기가 지금 7,600톤 이상, 뭐 지름 10cm, 길이가 10cm 이상 되는 게 뭐 3만 개 이상 된다. 예. 이것이 거의 뭐 1초에 7k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면 뭐 인공위성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치명성을 그렇죠. 입히겠죠. 그다음에 뭐 우주정거장 같은 데면 사람한테도 피해 줄 수 있고. 네. 근데 우주 여행이 본격화되면 우주선과 충돌하면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거해주는 사업을 하겠다. 오.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리대에서 지난 15일 날 그러니까 이 우주 쓰레기 던져놓고 7m 던져놓고 그물로 다시 포획해서 네. 수거하는 실험을 성공했는데 가지고 그럼 지구로 오는 거죠. 아니죠. 대기권 아닌가요? 태우는 거예요. 아, 대기권으로 네, 태우는 태우나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다 또 버리는 거예요. 근데 태우면 다 산화돼 버리기.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내년에 또 작사를 이용한 실험도 하겠다는 거고 또 비슷한 사업으로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아스트로 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일본은 자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주 쓰레기들이 금속이겠잖아요. 자석을 이용해서 우주 쓰레기에 접근한 다음에 자석을 끌어당긴 다음에 역시 또 대기권 밑으로 던져서 태우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근데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쓰레기는 버린 사람이 치우는 게 최고인데 예. 아무튼 문제가 되면 누군가 치워줘야 되는데 예. 이런 우주 쓰레기 치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네. 또 통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기업도 있던데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우면 인공위성이 이제 저궤도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반마다 지구 한 바퀴 돌거든요. 네. 근데 이걸 수신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안테나를 수신하려면 우리 근처에 있을 때만 수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수신하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위성 안테나를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을 가거나 러시아 쪽을 가면 그쪽의 위성 안테나를 이용해 가지고 수신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국의 위성 안테나들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인공위성의 수신율을 높여 가지고 인공위성을 갖다가 24시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사업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인포스라는 회사에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꽤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네네. 기술 지원도 하고 새로운 네네. 산업도 개척하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예. 뭐 이제 로켓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뭐 많은 그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우주 산업에 도전하는 큰 대기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 쪽은 조금 하고 위성 개발 쪽은 하는데 사실 우주가 돈이 된다. 아직은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기업에서도 좀 뛰어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 수천억 이상을 갖다가 이런 우주 신기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지원도 하고 있고 네. 또 정부 작사에서 만든 기술을 민간에 이양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기술을 좀 민간에 이양도 좀 하고 정부가 좀 과감하게 우주 산업에 좀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20-30년 후에 수천조가 이르는 이런 거대 우주 산업 시장에 네. 우리도 좀 끼어들어서 좀 우주 네.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우주는 먼 미래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네. 이 다양한 기술 발전들이 우주 산업의 장벽을 낮춰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